이게 누구야? 예진. 아씨, 누군가 했네. 순간. 얼굴 까먹을 뻔했네. 일단은 그 공지를 좀 마저 하자면은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를 하게 될 거고 그 자료 맞다 자료 줘야지. 야 잠깐만. 일단은 교과서 단어랑 그 다음에 교과서 자료를 이제 좀 직접 만든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교과서 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아직 완전히 다는 작업을 못했어요. 시간이 이게 꽤 걸려갖고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완성을 했는데 연우랑 서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작업을 다 못해서 아마 모레쯤에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목요일 날쯤. 그래서 연우랑 이제 너네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아니 다음 주래.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서현이랑 연우는 혹시 학원에 잠깐 들릴 수 있으면 잠깐 들렸다 갈래요? 왜냐면 자료를 받아가야 되니까. 아무 때나 와도 돼. 목요일 날 쉬어요? 저기 부처님 오신 날이요. 그래서 그때 연우랑 서현이 같은 경우는 들릴 수 있으면 잠시만 좀 들렸다 가세요. 오시기 이따가 끝나고 제가 이제 톡으로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때 이제 그 몇 시까지 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때 좀 들릴 수 있으면 좀 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아무튼 그렇고 일단 단어를 먼저 나눠줄 건데 이 단어는요 다음 주부터 시험을 볼 겁니다. 지금 너네가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정규 단어 있잖아. 그래서 정규 단어는 이번 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거고요. 이 내신 단어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 테스트를 볼 겁니다. 이 단어는 일단은 1, 2과를 기준으로 뽑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이제 그 내신 범위, 시험 범위에 따라서 또 이제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제 정확한 시험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기준으로 니네가 다음 시간까지 암기를 해오면 되겠고 1, 2과를 뽑았거든요. 1, 2과. 그래서 1, 2과 전부 다 볼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이거를 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과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했잖아. 그거를 학교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거를 다 우리가 변수를 고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뽑은 거예요. 일단은. 그다음에 그래서 응? 이거 끝나고 그다음에 다 받았니? 못 받은 사람 없죠? 자 그다음에 그 교과서 관련된 자료 요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용 그다음에 채원 지수 그다음에 호연 그다음에 예진 그다음에 준서 그다음에 아유 할 거고 그 다음에 시간표 관련된 거 시간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조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제 어떤 학교가 이제 고등부 기준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시험을 다 보는데 그때 이제 연우가 말해줬다시피 또 뭐 시험을 안 본다 뭐 이런 학교도 있고요. 거꾸로 중등부는 지금 대체적으로 시험을 안 보거든 이번 중간고사를. 근데 또 어떤 학교는 또 본대. 그래갖고 막 이제 이게 결정난 게 하나도 없어. 이러니까 이제 이 시간표 짜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에 시험 본다고 한 중학교가 이제 신일중이랑 덕이중이 시험을 본대요. 망해라 덕이중. 아무튼간 다 그랬는데 덕이중 출신이지 참. 근데 덕이중학교가 지금 우리 학원에서 제일 많아요. 그게 문제야. 망해라 덕이중.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덕이중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만약 이제 기다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당장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표를 확정을 지어야 되잖아. 그래서 보다 못해 이제 좀 답답해져서 그 선생님께서 직접 덕이중에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갖고 시험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이 시험. 물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시험을 이제 언제 보냐 이번에 보는 거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지금 이제 논의 중인데
안 보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나눴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걔네가 이제 시험을 안 본다면은 그러면 사실 단순해져요. 시간표는 이미 제가 한 달도 더 전에 다 짜놨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표는 뭐 사실 지금 보여드리기는 조금 뭐한 게 왜냐면 이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걸 또 보고 너네는 저게 또 확정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서 제가 일단은 오늘을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예. 담당 선생님이 궁금하다면은 뭐 그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담당 선생님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어찌됐든간 확정 시간표는 아무리 늦어도 토요일 날에는 공지를 할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그래서 그때 이제 각자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이제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이번에 가자고를 맡았으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지수한테 뭐 얘기를 하겠죠. 지수랑 이제 지수 어머님한테 뭐 문자를 보내겠지. 그래갖고 내가 맡았으니까 몇 시 무슨 요일에 와 안 오면 뒤진다 뭐 이렇게 보내겠지 뭐. 이해됐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 반에서는 이제 제가 맡는 거는 지수 말고는 없네. 나머지는 아무도 없어요. 예.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저기 이렇게 다 각각 흩어져서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맡으실 겁니다. 궁금해요. 아니 니네가 지금 야 아그들아 지금 니네가 9명인데 여기서 학교가 8개야 그지 깽깽이 들어가 이씨 야 학교 왜 이렇게 많아 이씨. 쌤 이름을 알려주세요. 근데 끝나고 알려줄게 문자 보내 지금 알려주는 것 좀 시간 낭비고 아무튼간 그래서 궁금하면은 저기 이따가 저한테 카톡 보내시고요 그 카카오페이로 500원 보내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네. 미리 야 웹툰도 미리 보려면 결제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것이 선생님 누군지 미리 알려면 결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저한테 500원 보내시면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네. 오는 거예요. 응? 그거 뭐야? 뭘 해와야죠? 해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가 문장 성분 분석을 하면은 이제 좀 그 의미가 이제 뭔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이제 표시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이제 국문 독해 테스트를 볼 때도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좀 맞춰서 좀 써달라고 그걸 이제 매번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원장님이 다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은 일일 테스트를 이제 좀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뭐 시험에 대한 거는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시험 관련해서 더 궁금한 거 있어요? 담당 선생님 빼고. 근데 이거 2개 외워갖고 오는데요. 네 맞아요. 또 궁금한 거 없어? 자 없으면은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일일 테스트 결과 좀 보자. 결과. 조금 애매한데 근데 지금 이 녀석이 의미상 적어서 조금 애매하다. 근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아. 아예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아. 나쁘지 않아. 이거는 얼추 잘 쓰긴 했는데 조금 아쉽다. 이거는. 나쁘지 않아. 이거는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괜찮아. 자, 그다음에 차라리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썼으면 동사잖아. 얘는 동사. 아니 차라리 얘를 명사형으로. 자, 그다음에 네. 왜냐면 조건에서 문장이 아닌 어구로 완성을 했습니다. 이건 맞지 않아?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좀 절의 형태로 쓴 거예요. 쉴드 이렇게. 근데 완전한 문장으로. 아니 근데 네네. 지금 대시 없잖아 접속사 같은 게. 아니 목적으로 쓸 때도 그거는.
이거 뭐라고 써? 아, several times. 내용은 괜찮은데 어법적인 게 조금 아쉽다. 근데 reminder가 repeat인가? 이거는 조금 네. 아니 뭐 내용상으로는 엄청 나쁘진 않아요. 내용상으로는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요걸 못 바꾼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쓰면 돼. 여기서 일단 the fear experience보다는 the experience of fear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experience를 쓸 거라면 그 웹팀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오케이. 왜 넌 테스트 안 봤니? 아 근데 아니 넌 첫 시험이잖아. 네. 까봐. 아니 찍어줘봐. 오, 네. 아니 근데 맥락은 얼추 잘 맞게 썼어요. 근데 이 부분은 the experience of fear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라는 경험. 뭐 이런 식이 좀 더 나을 거. 이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아니 이거 삼친다. 아 진짜. 되게 애매하다. 요 말이 되게 애매하다. 봤어요. 아픈 거 들고. 네. 그러니까 상기시키는 것 또는 상기시키는 삶. 근데 상기시키는 걸 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반복시켜봅시다. 말이 좀 이상한데? 상기시키는 걸 가지고 반복적인 상기. 얘는 조금 애매한. 얘는 되게 잘 쓰네. 그 다음에 근데 일단 얘는 오형식이 안 돼. 리드는 얘는 to랑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lead, people, to 어쩌고 이렇게 나왔어야 됐는데 이 지금 healthy를 썼다는 게 얘가 목적격 보어라는 거다. 건데 얘가 이제 형용사 보어를 받을 수 없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내용 구성은 나름 잘 썼고 뭐 이것도 구성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 그 다음에 예준이는 어떻게 했나? 잘 썼다. 이건 잘 썼다. 알겠어. 어? 쌤이 27일부터 문자 해주시잖아요. 내가요? 네. 확정 사항이 아니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때 스케줄표 작성할 때 어. 27일부터 시작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랬나? 한 3주 전에는 그렇게 잡긴 했었는데 3주 전쯤에. 확정 사항이 아마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미안해. 아니 확정 사항이 아니었었거든요. 자, 아무튼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교재를 지금 시간 20분 지났는데 이제 하고 얘기하고 아까 전에 얘기하던 거 이 자식아. 그러면 일단은 1 테스트부터 먼저 보자. 그러면.
자, 봅시다. 여러분이 쓴 거 답은 뭐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한데 결국에는 좀 여러분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든 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내용 구성은 나름 알차게 했습니다. 나름.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름 되게 잘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본문에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안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수업할 때 이 부분을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조건을 보면은 문장이 아닌 어구로 완성해라 라는 거는 결국에는 약간 제목이나 주제와 같은 스타일을 쓰라는 거겠죠.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읽어봐도 주제를 쓰라고 했잖아. 요약문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와 조건을 조금 잘 보셨으면은 좀 더 잘 풀지 않았을까. 이게 문장 형태로 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뭘 알았냐? 아, 문제를 정말 안 읽는구나. 그냥 늘 풀던 대로 푸는구나. 문제를 제대로 안 읽는구나. 학교 시험에서 한번 조져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이런 거야, 이 자식들아. 문제 제대로 읽어. 응? 자, 보자면 일단 제가 쓴 답은 이거예요. 제가 쓴 답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치료하는 거죠. 질병으로부터 치료하게 해주는 플라시보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긴 했는데 이거를 뭐 쓰신 뭐 패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슨 이 힐을 수동태로 쓴 사람도 있고 뭐 아까 리드 아까 뭐라 썼지 너무 많아갖고 플라시보 효과가 여기 뒤로 가 있는 것도 있고 되게 짬뽕 난리 브루스를 쳤는데요. 근데 내용적인 거는 다 오케이. 내용적인 거는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어법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이제 어법적 특성이 단어 특성이 이 리드에 대한 거와 그리고 here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힌트 단어에도 줬죠, 두 가지. 일단은 리드라는 녀석의 특성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크게 네 가지 버전이 있어요. 쓰는 버전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처럼 이런 요약문 같은 걸 영작할 때 이 네 가지 버전을 좀 알고 계시면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개를 다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기본은 lead to 명사고, 두 번째가 lead to 동사원형, 그다음에 세 번째가 lead 목적어 to 명사, 네 번째가 lead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해요. 됐어? 그래서 구문으로 따지면은 사실 이제 얘가 동사고 수식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해석만 볼게요. 해석만. 해석 따로 안 쓸게요. 그냥 니네가 알다시피 lead는 다 이끌다예요. 전부 다 이끌다로 해석이 되는데 이 to 부분만 해석이 되면 되겠죠. 자, to에 명사가 나왔다는 건 to가 전치사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뭐뭐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어디로 이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뭐뭐로 이끌다. to 부정사 나오면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래서 뭐뭐 하도록 이끌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앞에 목적어가 껴있으면요, 이 목적어를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목적어를 뭐뭐로 이끌다, 목적어를 뭐뭐 하도록 이끌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엄청 쉽죠? 약간 의역을 좀 말하자면요, to에 명사 나왔을 때 뭐뭐로 이끈다는 말 자체는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이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 이 녀석을 어떤 상황으로 이끈다. 그럼 상황으로 이끈다라는 말 자체가 좀 뭐랄까, 어떤 좀 추상적인 경우,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이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유발하다, 이런 식으로 좀 의역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상황을 유도하다, 이런 식으로도 의역이 될 수도 있어요. 기본 뜻은 이끌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쓰인 거는 lead 목적어의 to 부정사가 나온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heal이라는 거는요, 뭐뭐를 치료하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뜻은 알고 있는데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몰랐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heal은 뭐뭐를 누구누구를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들 자신을 치료하게 이끌어주는 이제 플라시보 효과, 이게 이제 문맥상 적절하겠죠. 그래서 댐사도즈를 써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본문에도 나와 있었던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 첫 번째 거는요, 그래도 좀 나름 구색이 있었는데, 야, 두 번째 거는 온갖 정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여기는요, 여러분이 이제 온갖 별 짬뽕 다 나왔어 그냥. 네. 자, 근데 얘도 비슷해요, 1번이랑. 대충 여러분이 구색은 좀 잘 갖췄습니다, 나름대로. 일단은 요 부분을 여기에 계신 전원이 투부정사로 썼습니다. 아니 잘못된 건 아니야 얘들아,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버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말한 게 뭐냐면 아이가 두려움을 극복한다라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걸 누가 극복하느냐에 대한 게 좀 나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의미상의 주어를 써서 for a child 뭐 이런 식으로라도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만약 내가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이 for a child를 안 쓰고 그냥 투부정사만 썼다 해도 저는 뭐 정답 처리는 해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왜냐면은 뭐 물론 얘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글에서 중요한 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애가 극복하냐 마냐가 사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얘까지는 오케이. 얘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to overcome fear로 쓰신 분들이 많아요. 뭐 fear도 있고 fears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뭐 그거까지 그냥 다 눈 감아 줄게요. 자, 뭐까지 됐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요놈과 요놈이야. 예. 자, 여기에서 사실 원래 처음에 내가 이것도 리마인더라고 안 쓰려고 했었어. 그냥 리마인드 이렇게 쓰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쓰면 여러분이 이 버전까지는 못 맞출 것 같아서 그냥 리마인더는 그냥 써놨습니다. 근데 기껏 리마인더 써놨더니 이걸 또 다시 바꿔놓은 놈도 있어. 리마인드로. 왜 바꿔놔 이씨. 이거 바꿔놨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repeat. repeat은 이제 형태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거야, 얘들아. 우리가 어형 변화시키라고 할 때 이게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형 변화시키라는 게 기껏해야 예를 들어서 repeat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형 변화가 뭐 기껏해야 뭐 요 정도구나. 아니면 뭐 s 붙이는 거, 아니면 뭐 비동사에 pp 쓰는 거, have pp 쓰는 거, 뭐 요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학교 시험에서 내는 거는 학교 시험에서 말하는 어형 변화라는 건요 파생어가 포함이에요. 파생어 포함. 반드시 이거 기억해둬야 돼요. 어떤 학교 시험이든 간에 어형 변화시키라는 거는 파생어를 변화시켜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repeat이라는 건 동사형이지만 repetitive는 형용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사를 형용사로 아니면 repetition 명사형으로 이런 식으로 다른 품사로 전환하는 것까지 포함된 게 어형 변화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학교에서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이 repeat이라는 형태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좀 잘 이해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repetitive로 쓰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ing형인 repeating으로 잠깐만. 맞나? 나 갑자기 헷갈려. 맞냐? TIT 몰라 아무튼 repeating 아무튼간 ing 형태로 쓴 사람도 있어요. 거기까지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됐고 이 reminder라는 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remind가 상기시키는 거잖아. ER 붙었으면은 상기시키는 것 또는 상기시키는 사람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그래서 반복적인 상기시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을 또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이용해서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to remind 또는 to repeat 뭐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여기까지도 괜찮아. 잘 쓰셨어요. 전 잘 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뭔가 이제 두려운 경험, 그 경험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계속해서 상기시킨다, 뭐 반복적으로 상기시킨다, 아니면은 그 상기시키는 것을 반복한다, 뭐 다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to repeat로 쓸 거라면은 또 remind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 remind,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냐? The reminder of the experience. 이렇게 써도 돼요. 그 경험의 상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 반복적인 경험, 반복적인 그 두려운 경험을 뭐 이런 식으로 뭐 써도 되고요. 뭐 그거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투부정사를 쓰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이 품사라던가 이 구문에 맞게 쓰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2번 문제였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문제를 낼 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정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는요. 보통은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줘요. 뭐 가령 만약에 관계대명사를 활용할 것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 관계대명사 써야겠죠. 대시나 위치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주거나 또는 뭐 투부정사를 활용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주기는 합니다. 학교에서는요. 그래서 무조건 정답이 하나로 도출될 수 있게끔 문제를 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1일 테스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책을 좀 볼 건데 잠깐만요. 그러면 예진이는 요걸 좀 뽑아드릴게요. 지난번에 49번 할 차례인가? 네.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출력해서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빨리. 아우 오늘 몇 번을 왔다 갔다 뛰냐. 아우 씨. 자, 자 봅시다. 49번. 책은 116페이지입니다. 보십시다. 지난번에 제가 이 밑줄 내용 추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치 어떻게 풀면 된다. 그냥 빈칸 문제 풀듯이 여러분이 해결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밑줄 내용 추론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신규로 등장한 유형이긴 한데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얘가. 그러니까 빈칸보다는 이제 어렵진 않으니까 결국 밑줄 내용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패러프레이징이에요. 패러프레이징. 이 말이 결국엔 뭘 뜻하는 건가라는 그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진짜. 자 볼게요. 자 첫 문장부터 보면은 Any learning environment. 자 어떤 학습 환경인데 어떤 학습 환경이냐면은 어디까지냐 여기까지겠네요. 요만큼이 꾸며주는 겁니다. 자 뭐를 다루는 거냐면 오로지 데이터베이스를 다룬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instance or only the improviser 트레이닝 잘 안 보인다. 어쨌든 이런 이제 본능.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한 직감이나 아니면 즉흥적인 직감만을 다루는 그런 어떤 학습 환경이 무시한대요. 뭐를 무시하냐면 one half of our ability를 무시한답니다. 이렇게 됩니다. 본능. 그래서 어떤 우리 능력의 절반 정도를 무시한대요. 말이 어렵죠. 첫 문장부터. 다시 한번 봐봐. 여기에서 패러프레이징이 필요한 시점인데 첫 문장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직감과 그 다음에 여기서 즉흥적인 직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직감이라는 거는 뭐랄까 좀 준비되어 있는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준비되어 있는. 근데 즉흥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죠? 말 그대로 즉흥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뭐라고 해볼까? 예를 들어 너네가 이렇게 해볼게. 나를 예시로 들게. 선생님이 맨 처음에 강사를 할 때요. 내가 이 학생들이 없는 환경에서 내가 아마 얘기한 적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빈 강의실에서 3주 동안 나 혼자 떠들면서 연습했었거든요. 내가 맨 처음에 강사 생활 맨 처음에 할 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막 칠판에 막 글씨 쓰고 하면서 생쇼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연습했었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준비되어 있는 직감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이거는. 지금 내가 방금 전에 한 행위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직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이랑 실제로 수업을 하는데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어떤 돌발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네가 갑자기 뭔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빡 해. 그러면은 내가 이 연습을 충분히 해놨으면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상황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직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즉흥적인 건 뭐겠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네. 선발고 잘
2가 들어간다 해서 포가 있어. 아, 예, 입니다. 네. 자, 다시. 그래서 즉흥적인 건 뭐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해. 수업 들어와.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채원이가 막 물어봐. 쌤 첫사랑은 언제요? 막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봐. 그러면은 내가 짧은 시간에 짱구 굴려갖고 빡 하고 대답하는 거야. 이게 이제 즉흥적인 직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학습 환경이든 간에 어쨌든 간보다 우리의 능력의 절반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몰라. 근데 내가 매번 매 시간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 주제라는 건 결국 무엇이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장만 갖고는 당연히 이 글이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It is bound to fail. 자, be bound to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수거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반드시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실패한답니다. 우리의 능력 절반이 무시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둘 중에 하나만을 갖고 우리가 뭔가 대처를 한다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어서 보자면 It makes me think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만든다 나를 생각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를 생각하게 만드냐면 어떤 재즈 기타리스트를 생각하게 만든대요. 이러한 그 뭐 둘 중에 하나만을 갖고 하는 경우에 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They're not going to make it. 자, make it은 성공하다라는 뜻.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거랍니다. 뭐 한다면은 그들이 알고 있다면, a lot 많이 알고 있다면, 음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악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면, 음악 이론은 많이 알고 있는데, but 왜 못한가? But don't know. 자, 모르는 거야. 뭐를? How to jam in a live concert. 그러니까 라이브 콘서트에서 즉흥 연주를 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됐어?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잘 봐. 이론은 잘 아는데 실전에 약한 거지. 됐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게. 아까 우리 첫 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직감이라고 했고요. 즉흥적인 직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을 했을 때 준비가 뭔가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쌤이. 맞지?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시로 들어가자면 음악 이론을 얘기했어. 얘들아, 음악 이론은 데이터베이스일까 즉흥적인 걸까? 데이터베이스에 속하는 거겠죠. 얘는 음악 이론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즉흥 연주를 하는 게 바로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 즉흥적. 이게 즉흥 연주가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서 첫 예시에서 뭘 말했습니까? 이거는 되는데 이게 안 된다면은 성공을 못 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첫 예시만 보더라도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제 알았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알았어. 왜? 처음에 뭐라 했어? 어떠한 학습 환경에서든지 간에 이거든 간에 우리의 능력의 절반은 무시된다 했잖아. 이거를 활용하면 얘가 안 되는 거고 얘를 활용하면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절반이 무시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학습 환경에 대한 예시로서 음악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래에서는. 이해되시죠? 이어서 갈게요. 내용. 자, 몇몇 학교와 직장은요 emphasize a stable route to learn database랍니다. 그러니까 강조한대요. 뭐를 강조하냐면 안정적이고 그리고 뭔가 기계적으로 암기한 데이터베이스를 강조한답니다. 즉 학교나 직장에서는 이걸 강조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약간 이제 좀 이런 느낌이네. 뭔가 그 무협 소설 같은 거 보면 여기 약간 정파, 사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참고로 말하면 쌤은 이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쌤이랑 원장님을 비교하자면 원장님은 이쪽, 나는 이쪽.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데이터베이스는 좀 약간 정석, 뭔가 딱 이제 기계적인 거, FM 이런 거, 약간 좀 얍삽이, 좀 약간 사기치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즉흥적이라는 거. 이해되셨죠? 저는 좀 이쪽에 가까운 거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학교나 직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걸 강조하겠죠. 뭔가 좀 즉흥적이라던가 이런,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에 가까운 거죠. 일시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이제 강조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네. 자, 그럼 이어서 보자면
그들은 무시한대요. 뭘 무시하냐면 improvisatory instinct를 무시한답니다. 즉흥적인 직감을 무시한대요. 어떤 즉흥적인 거냐면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drilled into us for millions of years. 자, 수백만 년 동안 우리에게 주입되어진 그런 즉흥적인 직감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즉흥적이라는 거는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감이야, 감. 감. 됐어요? 이건 감이죠. 말 그대로 즉흥적인 거니까. 얘는 감이 아니라 좀 뭐랄까 논리? 이런 거에 가깝네요. 됐어요? 데이터베이스는 논리고 즉흥적인 건 감이야. 됐어? 근데 이 글에서 말하는 건 결국 뭡니까?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야. 우리가 뭐 어떤 학습을 하든 간에 논리적인 것도 필요하고 감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특히 영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영어에서. 영어를 논리만 갖고 이해할 수 없고요. 감만 갖고도 풀 수 없거든요. 나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까지 얘기를 한 건 무엇입니까? 얘가 중요하다를 일단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는 감이 중요하다. 감을 왜 무시하냐? 이거 우리가 인류의 몇 세대를 걸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그런 감각적인 건데 이거를 왜 무시하냐? 이거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능력 절반을 빼서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첫 문장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어서 볼게. 그럼 우리가 논리만을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창의력이 약화된다는 거야. 창의력이란 건 뭔데요?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창의력이란 건 곧 감각적인 거잖아. 감각적인 거. 그러면 창의성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동의어가 엄청 많이 나오죠 지금. 그렇죠? 이런 류의 문제, 이런 류의 글은요 보통 변형 문제로 낼 때 좋은 거 어떤 게 좋냐면요 흐름상 어색류 되게 좋아요. 이렇게 동의어가 많을 때. 동의어가 많을 때는 흐름상 다음 중 흐름상 어색한 문장, 흐름상 어색한 어휘 이런 문제로 되게 좋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자, 요 문장부터 대조가 일어나는데 others가 나옵니다. 자, 다른 것들은요 emphasize creative usage of a database.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창의적인 사용을 강조한답니다. 뭐 하지 않고 installing a fund of knowledge in the first place. 그러니까 우선 지식의 축적을 정착하게 하는 것 없이.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나왔네. 데이터베이스란 건 논리이자 곧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식. 됐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쌓지 않고 감만 익히게 한다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이것도 문제라는 거지. 이것도 문제라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첫 주제문에서 나왔던 게 계속 연결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을 추구하는 건 절반을 버리는 거다. 둘 다 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 자, 다음 내용 볼게. 자, 또 똑같은 패턴이야. 그들은 뭘 무시하냐면 우리의 어떤 니드를 무시하는데, 필요를 무시하는데 어떤 필요성이냐면 to obtain a deep understanding of a subject. 어떤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욕구를 무시해버리는 거야. 이거는 지식적인 측면이죠.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거니까. 됐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포함시켜 뭐를 memorizing하고 storing하는 거를요. 뭔가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거랍니다. richly structured database. 풍부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답니다. 됐어요? 이런 거를 포함해서 뭔가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한 지식, 이해 이런 걸 얻는 거를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감만 익히는 거야. 감만. 약사기만 익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어에 대한 수업을 이제 해주는데 내가 만약에 이쪽만 알려줘. 데이터베이스만 알려준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정석적인 거 다 알려주는 거야. 문법으로 쳐볼게. 예를 들어서 고등어법에서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런 거 안 나오거든. 이런 거 안 나와. 근데 내가 그것까지 다 알려주는 거야. 시험에 안 나와도. 야, 시험이랑 상관없어. 너네 다 공부해야지. 영어를 공부하는데 다 외워. 이것만 추구하는 거. 자, 얘만 추구하는 건 뭐야? 야, 이거 내가 봤는데 저기 대화고가 3번 문제는 항상 4번이 정답이 많더라. 3번 문제 답이 4번이 많았어. 그러니까 4번으로 찍어. 이게 이제 이거지. 이해됐어?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약삽이라고 이건 정석이고.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뭔가 좀 너네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온 건데 아니 선생이라는 작자가 몇 번으로 찍어 이건 알려주고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어느 정도는 좀 뭔가 너네가 물론 지식적인 거 좋은데 좀
이 약간의 얍삽이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내가 좀 이제 나쁘게 말해서 얍삽이라고 했는데 이제 유연성이죠, 유연성. 어떤 이제 지식을 축적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100이면 100만 맨날 그 지식만 그냥 전달해 주면은 이것도 이제 무쓸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추구해라라는 주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You get people. 자, 너는 사람들을 얻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re great improvisers but don't have depth of knowledge.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즉흥적인 연주자이긴 한데 하지만 어떤 지식의 깊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사기꾼이죠. 사기꾼 아니야 이거 사기꾼. 그러니까 되게 막 돌발 상황에 대처 잘하는데 아는 건 하나도 없어.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너네가 막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막 물어봐, 막 나한테 막 영어에 대해서 물어봐. 근데 내가 이제 막 말을 요리조리 잘 피해갖고 막 얘기를 해. 근데 알고 보니까 난 영어 ABCD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막 이런 거지 뭐. 예를 들면. 자, 그래서 You may know some. 자, 너는 누군가를 알 수도 있는데 like this. 이와 같은 누군가를 알 수도 있답니다. Where you work. 네가 일하는 곳에서. 됐죠? 여기서의 where는요. 뭐 관계부사는 아니고 그냥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접속사. 이 where와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부사절로 쓰여서 뭐뭐한 곳에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건 뭐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어서 갈게요. 바로. They may look like jazz musicians. 자, 그들은 재즈 뮤지션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Have the appearance of jamming. 그러니까 즉흥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지만, in the end, 결국에는 they know nothing.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없는 거야.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그냥 대충 뭐 이제 배운 거겠죠 뭐. They are playing intellectual air guitar. 그들은 잘 봐봐. 지적인 에어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중이에요. 비유한 거죠. 그럼 일단 얘들아, 이 그들 여기서 그들은 얘네야 데이터베이스야 아니면 즉흥적인 거야? 즉흥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이 글은요, 얘네가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지 않아. 처음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사람 쭉 얘기하다가 아까 RS부터 반전 주면서 즉흥적인 사람만 얘기 쭉 하다가 마지막까지 나왔잖아, 그렇지? 그럼 봐봐, 즉흥적인 연주자는 결국엔 뭘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에어 기타니까 기타가 없어. 그냥 에어야 에어. 여기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이렇게 기타 딱 이렇게 있어. 이런 거만 이렇게 연주한 척 하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막 이러면 막 되게 막 기타 잘 치는 거 같지 않냐? 저 기타 코드도 몰라요.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막 드럼 되게 잘 치는 거잖아. 치타지 이런 되게 잘한 거 같잖아. 저 드럼 지풀도 모르는 건 아니지. 저 밴드부였어요. 어쨌든가. 그러니까 저 드럼 쳤습니다. 참고로. 아무튼가. 뭐라고? 닥쳐.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러니까 에어 기타를 치고 있다는 거는 얘가 뭔가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얘만으로 그냥 사람들을 좀 속이면서 잘 치는 척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정답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 2, 3, 4, 5번 나왔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창의적으로 하는 건데요. 나쁘게 말하면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냥 그 상황에 그때그때 맞춰갖고 좀 이 돌발적으로 이제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고 있다. 뭔가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정답 몇 번? 5번이요. 5번. 됐어요? 5번을 보자면 displaying seemingly creative ability not rooted in firm knowledge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display니까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seemingly 외관상으로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creative ability를 보여주고는 있어. 겉보기에는 뭔가 이제 좀 창의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야? not rooted in firm knowledge. firm이라는 거는 확고한, 견고한, 단단한 이런 뜻이죠. 그러면 뭔가 견고한 지식을 뿌리에 두고는 있지 않다고. 됐어? 그럼 이 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네. 그죠? 그러니까 창의성이 있긴 있어. 창의성은 있는데 지식은 없다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5번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요 과정이 결국에는 패러프레이징의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책에 안 나와 있었던 표현은 이런 애들 또는 지식은 나왔었죠. 논리, 뭐 준비가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감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 안 나와 있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이거 이외에도 쓸 수 있는 말은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죠? 되게 이거를 좋게 말하냐 나쁘게 말하냐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ook smart 또는 street smart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약간 다른 표현으로 말해보자면 book smart는 뭐냐면요, 책에 있는 거에 대해서만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 물정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book smart는 그렇죠, 이게 해당되는 거겠죠. 스트리트 스마트는 세상 물정은 잘 아는데 지식은 없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국영수사관은 잘해. 근데 핸드폰을 사기 안 당하고 사는 법은 몰라. 이제 이런 거. 됐어? 약간 이런 뉘앙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좀 감이 오나요? 됐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변형해서 낼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글입니다. 너무 낼 게 많아요. 만약에 다음번에 시험 낸다면 저 이걸로 낼래요. 내신 내리구나.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근데 닥쳐요. 자, 50번. 아니 왜? 116부터 할 건데 126부터 숙제 오라고 했어요. 우리 원래 예습으로 했는데 그렇게? 진짜요? 네, 진짜요. 저 120상 맞는 거예요? 네. 아, 네. 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거는 지난 시간에 했었어, 아그야. 숙제 안 했는데 사실 놀랐잖아요. 아니 뭐 했겠지 뭐. 이제 첫 시간부터 숙제를 안 해올 만큼 네가 깡좋은 놈은 아니었잖아. 그래서 자, 다음 거 보자. 50번. 이번에는 The body works the same way 라는 녀석이라고 하네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신체는 has accumulate. 이 accumulate이 왜 별주 단어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별주 단어로 나올 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나와요. 축적시키다. 문제를 축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often beginning하고 나왔죠? 제가 써놨다시피 여기가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왜 그러냐면 앞부분은 이미 주어 동사 목적어가 전부 다 나온 완전한 문장인데 콩말만으로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뒤에 ing라는 분사구문을 쓴 거죠. 됐니? 여기서 만약에 and를 쓸 거라면은 그러면 여기서는 begin으로 쓰면 되겠죠. begins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래서 주어는 the body였겠죠 뭐. and the body begins. 원래 이거였는데 지우고 ing 한 거다. 됐냐? 자, 이건 그냥 지울게요. 어쨌든 종종 시작한답니다. 뭐로 시작되냐면 하나의 작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 사소한 불균형에서 시작이 된대요. 자, 여기까지 직독직해 한 거야. 또 다시 한번 패러프레이징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보면서. 그러니까 신체는 문제를 축적한대요. 그러니까 문제를 쌓는다는 거야. 문제를 쌓아.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시작되냐면요. 하나의 작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런 불균형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면은요, 사실 거의 이 글의 주제는 끝이에요. 뭐 주제 찾는 문제는 아니지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뭐 엄청 큰 병에 걸렸어, 뭐 암 같은 거에 걸렸어,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갑자기 띡 하고 암이 걸린 게 아닐 거 아니야. 뭔가 그 전에 뭔가 어떤 이 문제들이 점점점 축적되어 가다가 보니까 그게 끝까지 와갖고 암이 걸린 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그런 거죠. 인간의 신체는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 방에 팍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자, 그럼 봐봐. 이어서 이 문제는 또 다른 미묘한 불균형을 유발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유발합니다. 촉발합니다. 또 다른 불균형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나서 several more, 몇 가지 더 많은 또 불균형. 여기 다 임밸런스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불균형을 유발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럼 그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야. In the end, 결국에는 you get a symptom. 넌 어떤 증상을 얻게 된답니다. 어떤 질병 증세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어서 보면 It's like lying of a series of domino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뭐와 같냐면은
뭔가 한 줄로 세우는 일련의 도미노와 같답니다. 도미노. 여기서 도미노라는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거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봐봐. 도미노가 이렇게 있어. 얘네가 이 글을 읽을 때 점점 크기가 다른 게 잠깐은 아니죠? 아무튼간 도미노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이 도미노 하나를 얘들아 니네가 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비유한 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문제점.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종착지에 최종적인 어떤 도미노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비유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해볼게. 이게 암이야. 자, 이게 쓰러지면 이제 암 걸리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서 이 처음에 시작하는 요 도미노는 문제점이긴 문제점인데 사소한 문제점이었어. 이해돼? 얘는 사소한 문제점이었다. 사소한 문제점이었는데 얘를 틱하고 쳐버리니까 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요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얘가 틱 쓰러져서 암이 걸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도미노와 이제 비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어서 볼게요. 자, all you need to is knock down the first one. 이거 내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 구문인데 어법적으로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 일단 올이 주어요. 여기서는 올이 주어고 여기 구문 분석을 좀 할게. You need to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고 is가 동사야. 넉다운도 동사잖아. 근데 이 넉다운은 사실은 보어입니다. 보어. 이 덩어리가 보어로 쓰인 거. 아이고 여기까지가 아니죠. 소리. 여기까지가 보어입니다. 보어. 그니? 사실은 이 넉다운은요 원형 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잘 안 씁니다. 이 구조에서는요. 예전에 한번 설명한 건데 뭐 올이나 왓이 주어로 나오고 무슨 뭐 여기 주가 있고 비동사 나오면 뒤에 동사 원형 쓴다 뭐 이런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 근데 몰라도 돼. 이게 어디였더라? 저동보 3과였나 2과였나에서 본문에 나와. 이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저동보 맞는 것 같아요. 천재 교재였는데 근데 아무튼간 그 만약에 이런 구문이 교과서에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그때 가서 학습해도 늦지 않아요. 괜찮아요. 평상시에 알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너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보통 여기에서의 all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약간은 좀 이런 거야. only의 느낌에 가까워. only. 그러니까 네가 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는 그저 knock down the first one.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쓰러뜨리기만 할 뿐이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어쨌든 너는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many others 그러면 다른 많은 것들이 will fall to 역시나 쓰러질 거라는 거겠죠.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패러프레이징을 하면요. 자, 그러면 what caused the last one to fall? 무엇이 유발하냐? 마지막 도미노 말하는 거겠지? 마지막 도미노를 쓰러지게. 됐어요? 오형식이야 이거. 이렇게 된다. 자, 무엇이 마지막 도미노를 쓰러지게 만드느냐? 분명히 it wasn't the one before it or the one before that, but the first one. 여기서 not A but B 구조 나왔거든. 그래서 요만큼이 A고 요만큼이 B에 해당되는 거야. A가 아니라 B. 됐죠? 분명히 그것은 the one before it. 여기서의 before는 뭐뭐 앞에란 뜻이다. 그러니까 그것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또 그것의 그 앞에 있는 것도 아니라 첫 번째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 도미노를 쓰러뜨린 게 뭐냐? 그러니까 암이 유발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이걸 물어본 거야. 왜 최종적인 이런 질병이 생겼느냐?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도미노와 그 전에 있었던 도미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암을 유발한 게 얘냐 아니면 얘냐 이렇게 말한 거야. A 부분에서 얘네냐 아니라고 얘가 유발시킨 거라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됐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필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뭐냐면 어떤 최종적인 문제는 그 바로 앞전에 생겨나는 게 아니라 결국 맨 처음에 생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어떤 최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라고.
이해되죠?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이 글의 주제. 자, 이어서 볼게요. The body works the same way. 여기서 나와요. 그럼 얘들아 봐봐. 신체가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라고 나왔어. 그쵸? 근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내가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얘기했잖아. 그쵸? 그럼 신체가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신체도 도미노도 처음 거를 쓰러뜨려야만 이게 쓰러지는 거잖아. 처음 걸 안 쓰러뜨리면 얘가 갑자기 쓰러지진 않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도미노가 그런 것처럼 신체도 뭔가 처음에 발생된 사소한 문제가 최종적인 문제를 유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거 이해했으면 끝이야. 뒤에 안 봐도 답을 알 수 있어. 뒤에 안 봐도 답을 알 수 있어요. 자, 정답 몇 번일까? 5번밖에 안 되겠죠. The final symptom stems from the first minor problem. 최종 증상은 최초의 사소한 문제에서 발생된다. 바로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밑줄 내용 추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패러프레이징이야. 패러프레이징. 이 말을 얼마나 쉽게 내가 바꿔서 이해하느냐. 이거입니다. 남은 문장은 좀 빠르게 볼게요. 자, 최초의 문제는 종종 눈에 띄지 않는답니다. 보통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구문 하나 나오는데 내용적인 거 건너뛰고 구문적인 건 좀 볼게요. 구문적인 거. 이게 뭐냐면 it is not until 그 다음에 that 하고 나왔는데 이게 구문이라기보다는요. 요겁니다. 사실은. not a until B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역하면 이렇게 하죠. 직역하면 B 할 때까지 A 하지 않는다죠. 이건 직역이지, 직역. until은 뭐 할 때까지. not A니까 A 안 한다 이거잖아. 그치? 이게 직역한 거.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잘 안 하죠. 보통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이 해석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요 해석법을 사실 니네가 독해를 할 때 해석을 위해서라면 위에 걸로 해도 돼. 그냥 직역을 해도 돼. 이거 할 때까지 이거 안 한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작할 때 한글을 줄 거 아니냐. 한글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그때 한글 힌트를 줄 때 얘로 써버린단 말이야. 얘로 써버려. 그러면 니네가 이 해석법을 모르면 영작을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까지 알아두라는 거예요. 똑같은 뜻이야. 예를 들어서 B의 내용이 숙제라고 해봐. A의 내용이 저녁 먹는 거라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숙제를 다 할 때까지 저녁 안 먹는다. 이런 소리죠. 아래 버전을 해석하면 숙제를 다 하고 나서야 나는 저녁을 먹을 거다. 똑같은 말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을 다 알고 계시면 좋겠다. 게다가 이 두 번째 해석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은 B 하고 나서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after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다 이런 의미니까. 됐어요? after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 자, 근데 잘 들어봐. 원래는 not a until B라는 구조였거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쓰인 얘는 뭐냐면 강조구문이야. 강조구문. 뭘 강조한 거냐면은 until B를 강조한 거거든. 부사절 강조할 수 있잖아. 우리 이때 강조구문에서. 그럼 잘 봐봐. 우리가 it is not, it was를 쓰고 뒤에 that을 쓰는 거. 강조구문이지.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 until B를 강조할 거야. 그럼 얘를 어디다 넣으면 돼?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치? 남는 말을 여기다 쓰면 되잖아. 그쵸? 잘 봐봐. 근데 중간에 앞에 나와 있던 게 not A거든. not A. 그러니까 이 not A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얘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얘가 여기로 가요. 왜 여기로 가냐면은 여기에 it is, it was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is not, was not, isn't, wasn't 이렇게 쓰고 싶어갖고 not A가 일로 가는 거야. 됐어? 그럼 최종적으로 형태가 결국 어떻게 되냐? 최종적으로 it is not A until B not A래. sorry 내가 A까지 포함했구나. 나만 일로 갑니다. 나만 it is not until B 그 다음에 that 나오겠죠? 그 다음에 A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최종 구조가 이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물결 자리가 바로 B고요. 이 땡땡땡 자리가
A예요. 해석은 달라지는 거 없어.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아 B 하고 나서야 B로서 A 하다. 됐어? 그냥 순차적으로 해석하면 돼. 이거 하고 나서야 이거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이 뭐뭐 하고 나서야 B로서 뭐뭐 한다. 이렇게 돼. 과정됐어요? 그러면 저녁이랑 숙제 넣어서 문장 만들어봐요. 이거 해봐요. 잠깐만.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 이리스나 언틸성은 여기 문장에 나와 있잖아. 씨 하라 말아야 씨 내가 뒤질래? 나와 있잖아. 그치야. 봐봐. 자, 그럼 한번 볼게.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은 원래 문장은 요 until some of the later dominoes fall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였고 이 문장의 주어가 more obvious clues and symptoms가 주어, appear가 동사였어. 됐어? 동사였고 이 until 어쩌고는 뒤에 있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이거였어. 원래 문장을 써줄게.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은 너무 긴데 그냥 쓸게요. 자, more부터 그냥 주어는 짧게 쓸게요. symptoms까지. 자, 여기까지 주어죠? 여기까지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뭐였냐면은 don't appear. 원래 이거였어. don't appear. 그 다음에 until 하고 나온 거야. 이거였다고. 이게 원래 문장이었어. 이게 원래 문장. 됐어? 이게 원래 문장인데, 그러니까 until 할 때까지 뭐뭐 하지?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until 하고 나서야 비로소 증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됐다고. 이거였는데 until을 강조한 거야. it is that 사이에 집어넣은 거야. 얘를. 됐어? 근데 여기에 not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not을 여기다가 써준 거죠. 그럼 남는 말이 뭐야? more symptoms 부정어 날라가고 appear 얘만 남잖아. 그래서 more symptoms appear 얘만 남는 거. 됐냐? 이런 구조예요. 해석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몇 개가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더 분명한 단서와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아까 말했잖아. 최초의 문제는 눈에 잘 안 띈다고 했잖아. 최초 증상은. 근데 이제 도미노가 몇 개 쓰러져 봐야, 즉 문제가 좀 축적되어 봐야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거를 눈치채게 된다. 이 말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보자면 결국에는 너는 그래서 뭐 두통이나 뭐 피로나 아니면 우울증, 심지어 질병까지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마지막 도미노에 해당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시는. 자, 그래서 보시면 뭐 너가 try to treat the last domino. 너가 마지막 도미노. 이 마지막 도미노가 즉 무엇입니까? 이거죠, 이거. treat just the end result symptom. 즉 최종 결과인 증상만을 너가 치료하려고 한다면 여기서 얘랑 똑같은 거예요. 동격이. 이 treat the last domino랑 treat just the end result symptom 이게 이제 동격입니다. 너가 마지막 도미노, 즉 최종 결과인 증세만을 치료하려 한다면 그 문제의 원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isn't addressed. 당연히 해결되지 않겠죠. 됐어요? 내가 도미노가 이만큼 쌓였는데 요것만 해결하려고 해. 여기부터 문제였는데 얘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최초의 도미노는 원인, 즉 주요한 문제이다. 이러고 끝난 겁니다. 됐어요? 이 글의 주제를 말해라 라고 한다면은 이거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상 이게 주제예요. 최종 증상은 최초의 사소한 문제에서 생겨나게 된다. 이게 사실상 이 5번 정답 자체가 이 글의 주제라고 해도 되겠고요. 이 글의 요지를 말해라 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 글을 쓴 이유는 뭘까? 필자가 이 글을 왜 썼겠어? 이 글을 쓴 이유가 뭐겠어? 맞아, 그거야. 최종 증상을 유발하는 게 결국에는 최초의 문제점, 최초의 사소한 불균형, 문제점 때문에 발생되는 거니까 건강관리를 잘하려면은 네가 애초에 처음부터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거겠지 뭐.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게 이런 내용이라. 되셨죠? 자, 잠깐 쉬었다. 수능 가중량은 아니 까먹고 2를 안 외웠어요. 1만 외웠어요. 저는 팔이 아프네요. 아, 정말. 정규 수업을 한 몇
달을 했냐 지금 12월부터 해갖고 12, 1, 2, 3, 4 5달을 정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신 대비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지겨워 아주 그냥. 내신 대비 하게 되면은 저는 이번에 제가 맡은 반 애들은 저는 아주 잘해줄 거예요. 가자만 하시는 거예요? 고1은요. 고1은 저는 아주 잘해줄 겁니다. 여러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로. 여기서 이제 그 저랑 내신 대비를 해봤던 이제 뭐 서연이나 이제 채원이는 뭐 대충은 알 거예요. 내가 잘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준서를 할 때는 너무 옛날이라서 너 중학교 2학년 때였잖아. 그때 말고 그때는 진짜 잘해준 거야. 그때는 진짜 내가 잘해준다는 의미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한 2주차 아니 3주차나 2주차부터는요 저는 단어 시험에 커트라인을 없앱니다. 참고로. 그리고 하나라도 틀리면 50단원 다 쓰게 할 거예요. 미리 말했네? 미안. 그리고 이제 우리 테스트 보잖아요. 이제 뭐 구분 해석 테스트니 또 뭐냐 저거 그 어법 테스트니 뭐 영작 테스트니 막 이런 거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미진하면 이제 주말에 바로 풀고. 네. 뭐 그럴 거라고. 네. 이건 근데 나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다 회의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기 자 보자. 중요한 거 하나 말해야겠다. 어린이날 안 쉽니다. 왜냐면 너네는 어린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도 안 쉬잖아. 나도 어린이가 아니니까 안 쉽니다. 진짜 안 쉬어요. 내신 대비 시작한 주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어린이날. 그래서 안타깝지만 안 쉽니다. 나와서 수업 받아야 돼요. 알겠죠? 자 가봅시다. 51번입니다. 120쪽이에요. 이번에는 this is identification and is bare minimum이 의미하는 걸 고려합니다. 자, 첫 문장부터 가볼게요. 뭔가 글의 시작이 뭔가 되게 심오하잖아요. I see an object. 나는 사물을 본다. 나는 내 주위의 세상을 본다. 뭔가 좀 약간 이 느낌이 이 느낌이 뭐냐면 여러분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하던 그 싸이월드 약간 싸이월드 감성이 약간 드네요. 나는 사물을 본다. 나는 내 주위의 세상을 바라본다. 나는 뭐지? 이런 약간 그런 감성이 약간 드네요. 자 보자면 What do these statements imply? 이러한 진술들이 무엇을 암시하느냐? 싸이월드요. 자 이어서 보자면 For the purposes of everyday life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목적을 위해 seeing 보는 것은요. 그러니까 지금 본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왔잖아. see와 see가 나왔으니까 그럼 뭔지 모르지만 이 글에서는 뭔가를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글의 소재인 것 같네요. 보는 거는 본질적으로 수단이랍니다. means는 수단이에요. 수단. 자 어떤 수단이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표시해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of practical orientation이 이렇게 하나 꾸며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of determining부터 끝까지가 또 이렇게 꾸며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자 그런데 determining 이하에 지금 대시 나왔잖아. 이 대시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다 and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 and, that 이렇게 나왔죠. 이 대절 두 개가 각각 determining의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구문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보는 건 본질적으로 수단이야. 무슨 수단이냐면 실용적인 상황 판단의 수단이고요. 또 어떤 그 사람의 눈으로 결정하는 수단이랍니다. 뭘 결정하냐? 첫 번째 네모가로와 두 번째 네모가로를 결정하는 수단이다. 됐죠? 첫 번째 네모가로는 뭐냐? A certain thing. 어떤 특정한 것이 존재한대요. At a certain place. 특정한 장소에. 그리고 그것이 하고 있답니다. 특정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결정짓는 수단이랍니다. 말을 되게 그지같이 써놨어. 자, 한글 내용만 봐봐. 일상생활의 목적에서 이 본다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뭐다? 수단이래, 수단. 근데 어떤 수단이랍니까? 실용적 상황 판단의 수단이래, 보는 거는. 그리고 눈으로 뭐 한다? 어떤 것이 어떤 장소에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눈으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수단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본다는 건 결국에는 어떠한 게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수단이다 이거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건 조금 슬픈 얘기긴 하지만 이 여러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무래도 가장 불편함이 많을 거 아니에요. 청각장애나 이런 거보다. 그렇죠? 왜냐면은 본다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뭔가를 봄으로써 그 존재가 여기에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듣는 거라든가 뭔가 촉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존재가 여기에 있다는 거를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 교실에 책상이 있다. 그럼 책상이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가장 1순위는 보는 거겠죠. 보는 거. 안 보고 이걸 느끼려면 내가 막 가서 뭐 만져보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되게 본다라는 그러니까 시각에 대한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글 같은데요. 보자면 이것이 is identification 확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에 있어서 확인이냐면 at its bare minimum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것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너네가 좀 이해를 잘해야 될 것 같아. 이 문장 자체를 다시 한번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것으로 확인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 이 교실에 책상이 있어. 그러면은 이 책상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보기라는 거죠. 보기. 됐어?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물체가 존재한다는 거를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냥 그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제가 되는 거야. 됐어? 이거를 좀 어렵게 써놓은 거야. 최소한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본다는 거는 그냥 보자마자 알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소리야. 우리가 만약 눈이 안 보여 촉각으로만 판단해야 돼. 그럼 이건 최소한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최대한으로 활용해야겠죠. 오히려 막 이거 뭐지? 나무인데 용감해서 막 만져보고 뭐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바로 시각이다. 시각.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설령 너네가 여기에서 캐치를 못했다 하더라도 뒷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뒷내용을 보자면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예시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주제였으니까 보통 주제 다음에 예시 나온다 했었죠. 자, 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뭐 하냐면 밤에 그의 침실로 들어가는 남자래. 근데 이 남자가 인지할 수도 있대. 어떤 어두운 패치를요. 패치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어두운 부분을 인지할 수 있대요. 그 하얀색의 베개 위에 있는 좀 뭔가 어두운 부분을 인지할 수 있고요. 따라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를 볼 수도 있냐면요. That his wife is in a familiar place. 그의 와이프가 친숙한 장소에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예시야, 예시. 그러니까 왜 여러분도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항상 매일매일 겪는 일인데요. 저는 이제 보통 집에 들어가면 새벽 한 2, 3시 정도가 일상적이거든요. 그럼 이제 집에 딱 들어가. 그럼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다 자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근데 안 보여도 나는 내 방 잘 찾아가거든요.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리고 이제 약간은 보이잖아. 약간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두컴컴하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이미 이제 내가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어느 정도 이제 살짝 이제 빛이 좀 보이니까 그거를 통해서 뭔가 약간의 변화가 있더라도 금방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다는 거죠. 즉 최소한의 어떤 감각만으로도 어떤 변화나 이런 거를 눈치챌 수 있는 게 다 시각 덕분이라는 거죠. 시각 덕분. 자, 이어서 보자면 under better lighting conditions, 그러니까 더 나은 조명 상태라면 그는 더 많은 걸 볼 수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원칙적으로는요, 상황 판단이 뭐에서 그 좀 익숙한 환경에서의 상황 판단이 뭘 요구하냐면은 only a minimum of cues,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냥 단서만을 요구한다 이런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던 거야. 내가 만약에 뭐 눈을 감고 만약에 집에 들어간다면은 그러면 조금 이제 최소한의 어떤 단서만으로는 뭐가 변화가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 방에 책상이 있는데 내 방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뭐 키보드가 원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키보드가 2개가 생겼어 갑자기. 근데 이거는 아무리 어두컴컴하고 뭐한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단서만을 가지고도 알 수 있죠. 약간의 빛이라는 게 바로 그 조그만 단서가 되는 거겠죠. 약간의 빛만 있어도 알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시각이 아니라 다른 감각을 사용하려면은 최소한의 단서만으로는 알기가 어렵겠죠. 됐어요?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글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녀석이 존재한다는 데에 있어서 시각은 최소한의 단서만으로도 그 존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됐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자, 이어서 보자면 person,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suffering from visual amnesia because of the brain damage.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겁니다. may lose가 동사고요. 자, 그러면 뇌 손상 때문에 시각적인 인지 불능증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잃어버릴 수도 있답니다. 능력을요. 어떤 능력이냐? 이런 능력이야. To recognize at a glance. at a glance라는 게 생각보다 이 내용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문맥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야. 문맥적으로. 한눈에 알아챌 수 있다는 거야. 뭐를요? Even such basic shapes as a circle or a triangle. 그러면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답니다. 뭐가? 그러한 기본적인 모양조차도 한눈에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답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시각적인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뇌손상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인지불능증이 생겼다 했잖아. 그래서 인지불능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죠. 삼각형이나 원형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인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자마자 이게 네모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는데 이 로딩되는 시간이 약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지 불능증이니까. 네모 이 정도?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he may nonetheless.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may hold a job. 그러니까 직업을 가질 수 있고 get along in daily life. 자, get along 하면 그냥 잘 지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잘 지낼 수는 있다는 거죠. 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우리가 바로 알아챈 데는 조금 로딩이 걸리겠지만 뭐 그래도 아예 못 보는 건 아니니까 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데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러면서 글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에서 아까 어디였냐? 처음에 this is identification at a bare minimum이라고 나왔거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얘가 과연 가리키는 게 무슨 말일까? 아까 내가 말을 했었죠. 최소한의 것으로 이걸 확인하는 거다. 즉 시각을 통해서 시각이라는 건 결국 뭐다? 이 어떤 물건이 존재한다는 거를 알아채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제 감각이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됐어요? 자, 그럼 정답 몇 번일까? 5번. 그렇죠. 5번입니다. 5번. Sight is the most basic of requirements to identify an object. 나와 있죠? 시각은 물체를 식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요건입니다. 정리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할만하지? 이 정도면?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안 나와. 너무 쉬워. 이 정도는. 자, 시간이 딱 됐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과제는 시험 끝나고나 검사를 하겠네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잠깐만요. 지난번에 127쪽까지 오케이. 잠깐만, 이거 그때 주제 쓰는 걸 했었나? 요약문 작성하는 거 안 했었죠, 이거? 122에서 127까지 했었나? 요약문이 아니라 주제 작성하는 거 했었나? 근데 122에서 127은 안 했죠? 그 전까지는 했었니 혹시? 잠깐만. 그 전까지는 요약문 작성 있는데? 했었는데? 121쪽까지? 오케이. 그러면 122에서 잠깐만요. 아니네? 지난번 숙제에 있었구나. 내가 착각했다. 그러면 숙제 없어. 왜? 어차피 뭐 내신 끝나고 숙제 안 해도 뭐라고? 오빠
우정형은 사서 내신 끝나고 있어요. 아 그러네. 목요일날 수업을 안 하는구나. 헐 그렇네. 내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그렇네요. 내신 끝나고 내신 끝나고 구매해도 되는 거였네. 맞아요. 내신 끝나고 구매해도 돼요. 고생들 하셨고 내신 끝나고 보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연우랑 서연이는 그 토요일 날에 올 수 있는 시간을 좀 말해주세요 저한테.